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했는데요. 어저께 노예 해방일로 휴장이었는데 휴장일 이후에 첫날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반등이냐 바닥이냐. 대체적으로 반등 분위기로 보고 있죠. 반등 분위기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투매를 떠나서 반전이 되려면,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반전이 되려면요, 이슈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금리 상승기잖아요.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라 그러면 바닥이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정점을 새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새로 찍은 인플레이션의 모습으로 연준이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등인지 바닥인지를 구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바닥이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은 비트코인과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2,300만 원까지 밀렸었어요. 2,300만 원에 밀렸다가 주말에 다시 2,500만 원, 60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어저께 2,700만 원까지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좀 확산됐다. 그래서 그게 그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시장의 이슈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보다는 반등에 무게를 실리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시장에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요번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2% 정도 반등 준 날이 10번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대부분 다 반납했던 시장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 시장의 모습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바닥을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슈적으로도 어떤 전환이 되지 않아서 턴어라운드가 된 상황이 아닌 상태고, 기술적으로도 바닥에 오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바닥이 아직 출혈을 하지 않았는데 반등이 들어온 걸 보고 이걸 이제 바닥으로 논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지난 한 주, 그 전주까지 한 10몇 프로 빠졌더라고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 빠진 거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진입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슈로 본다면 이제 유가가 좀 상승했던 것 같아요. 유가가 조금 올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줬던 것.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죠.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다우하고 나스닥이 2.1%, 그 다음에 나스닥은 2.5% 올랐어요. 근데 어저께 사실은 1.5% 정도는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어저께 우리나라 끝날 때 미국이 한 1.5% 정도고, 장 끝나고 오후에는 거의 2%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이 거의 반영이 좀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한 0.7% 내지 0.6% 정도로 추가 반영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죠. 어쨌든 다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날 십자 도지를 주고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추세 반전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아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오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나스닥이 그 추세선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는 네 번째 지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스닥이 오히려 근거로는 훨씬 있죠.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다우보다는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나스닥은 더 먼저 갔지만 다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모습이 있었거든. 다우가 좀 늦게 움직였지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스닥은 먼저 움직이면 다우가 그 저점을 찍지 않으면 나스닥은 저점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부텍사스 증지율을 한번 보면 오늘 조금 올랐어요. 110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달에 월 평균이 11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10불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내려간 적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지금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에도 이 원유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내려서 60일선 깨고 100불, 90불대로 간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일 소지가 좀 있죠. 유가가 이 인플레이션 산정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6월달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여전히 하방이 유효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어저께 1293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어저께요 올랐어요. 국내장이요. 코스피가 어저께 올랐어요. 그래서 2,400을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율도 좀 보시면요. 환율도 어저께 올랐어요. 1293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이번에도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상황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수입물가 때문에 막 누르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누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물가가 높아가 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물가를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을 누르는 것 같지만 이 환율이 자꾸 올라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쌍봉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아마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는 이 쌍봉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답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레피쇼를 하고 상황을 점검하지만 그래도 답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차이에 따른 외국인 매도가 계속 유지될 확률을 열어낸다는 거죠. 외국인 매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나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만약에 환율을 누르는 게 외국인한테는 땡큐가 된 거예요. 왜? 더 올라간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그만큼 그들도 손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막아주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정부가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개입을 했다, 립서비를 했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들 감안한다면 지금 어쩌면 수입물가 때문에 개입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부 유추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환율 상황으로 본다면 오늘도 여기 환율이죠. 1292원에 끝났어요. 이런 60전 정도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이 정도 오르면 환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환율의 변화가 매우 제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도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4일 만에 반등을 성공했어요. 2,400을 회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화두는 7월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7월에 그 금통위가 있잖아요. 금통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싸움인데 어저께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0.25 가지고는 지금 미국과 너무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접한 데라도 갖다 놔야 되거든요. 비슷하게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빅스텝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미국은 어차피 0.75를 올릴 거기 때문에 7월에는 무조건 역전이 돼요. 0.5만큼 역전될래, 0.25만큼 역전될래 이런 상황이죠. 동률에 되려면 무려도 0.75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적인 반등을 주는데요. 이 반등에는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기관들의 모습이 굉장히 컸어요. 어저께도 기관들이 쏟았죠. 5,400.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요 근래 6거래일 중에 하루를 제외하고 다 매수를 해요. 6거래일이면 차트상으로 어딥니까? 6거래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타기를 한 거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안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현재 평단가가 얼마 정도 되냐면 2,450 정도 됩니다. 2,450. 기관은 평단가가 2,450 정도 가야 평단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제가 볼 때는 헛손질을 한 것 같은데 헛손질인지 아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알겠죠. 어쨌든 분명해서 뭐냐면 악재가 해소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해소 낙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내일 위클리 만기 전날이기 때문에 방향성 어떻게 보는지 봐야 되겠죠. 옵션 포지션상으로는 기관이 상방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상방을 좀 익절하는 분위기인데 어느 쪽이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